제가 보통 강의 때는 영화나 다큐에서 발췌한 동영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영화 한 편 보는 기분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저작권 등의 문제로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죽음은 다 이렇게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거, 입 밖에 내기도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화 중에 죽음이란 단어를 꺼내면은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얘기 꺼낸 사람을 면박주고 그런 건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 이 서울 시내와 같은 고층 수도권의 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도 4자가 없는 데가 많죠. F층으로 돼 있다든가 또는 4층을 건너뛰고 바로 5층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 정말 4자가 이 죽음을 많이 불러들이는지를 제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에 44병동이 있는데 한 곳이죠. 이곳 한 곳하고 4자가 하나만 들어간 병동, 54병동, 또 64, 74병동, 또 4자가 전혀 없는 병동, 101병동이나 111, 71병동 이렇게 7개 내지 8개 병동을 골라서 제가 전산실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데이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입원한 환자와 사망한 환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내서 다 비교를 해봤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44병동에서는 사망 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는 정형외과 병동이어서 주로 골절 환자들이 입원하고 사망 환자가 없었는데 4자가 없는 병동, 내과 계열의 병동에는 워낙 중환자가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1년 동안 사망 환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꼭 4자가 죽음을 불러들이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뒤로는 실생활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KTX 열차 자리를 예매할 때라든가 할 때도 4자 있는 자리를 해보면은 금방 자리를 예매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비어있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자, 저도 이렇게 매일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모퉁이를 돌아서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게 내일이 될지 아니면 10년 뒤나 6개월 뒤가 될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3년 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3년 전뿐만이 아니라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당시 고속도로를 얌전하게 운전하고 가던 어떤 운전자 부부의 차를 뒤에서 졸음운전하던 기사가 몰던 버스가 덮치는 바람에 운전자 부부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차가 아마 이 모양이 됐으니까 살아남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저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건 머리로는 이해를 하죠. 또 그런 일이 내일 일어날지 아니 10년 뒤나 6개월 뒤가 될지 모른다 이런 걸 머리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정말로 자기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 죽음의 예측 불허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상황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사실은 건강할 때 유언장을 쓴다든가 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걸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건강할 때 이런 거 이끌어내면 아주 싫어하죠.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부정, 디나이얼하고 외면 혐오의 감정이 짙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다가 본인이 암, 더 나아가서 말기암 진단이라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이런 얘기를 정말 꺼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 꺼냈다간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이런 반응이 돌아오니까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종교학자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평소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방치가 돼 있다가 죽음이 닥치면 벌렁 낮아빠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말 얘기하기 어렵다는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재직하던 병원에 내시경센터에 근무하던 간호사의 사례입니다. 대학 동기가 간호사죠. 5년 전에 유방암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이번에 또 다시 재발해서 재수술하고 항암 치료 중인데 그 친구한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는다. 또 죽음은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얘기 꺼내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너무나 열심히 치료를 하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정말 너무나 힘들다. 이런 그 고충을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많고요.
제 의과대학 동기 중에서도 말기암 진단을 받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정말 꺼내기가 힘들고 얘기를 꺼내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1891년에 영국의 화가 필스가 그린 의사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런던 테이트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미술관은 영국의 귀족인 헨리 테이트 경이 평소 모았던 미술품을 영국 정부에 기부함으로써 설립된 미술관이죠. 이 헨리 테이트 경은 필스라는 화가의 재능이 뛰어난 걸 보고 그림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때에는 그림을 주문할 경우에는 성경이나 신화, 역사의 한 장면을 그려달라 이런 걸 부탁하는 게 보통인데 헨리 테이트 경은 이 화가한테 당신이 살아오면서 제일 감동적인 순간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스 화가는 실제로 몇 년 전 크리스마스 전날 세상을 떠난 자기 아들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상황을 그리게 되죠. 중앙에 있는 게 필스의 아들인데 서너 살 되는 사내애가 호흡곤란과 고열로 신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이 왕진원 의사가 지켜보고 있고 구스타프 머레이라고 하는 실존 의사였다고 하는데 뒤에 필스 화가 자신 그리고 옆에는 머리를 파묻고 흐느끼고 있는 아이의 엄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내 공간 천장도 낮고 또 제대로 된 침대도 없이 의자 두 개를 걸쳐서 침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별로 경제 형편도 넉넉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 새벽이 밝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120년 전밖에 안 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현대 같았으면 아마 산소치료, 항생제나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불과 120년에 할 수 있는 게 의사가 옆에서 턱을 개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필스 화가 자신은 이때 그 장면을 가장 자신이 살아오면서 감동적인 순간으로 그렸습니다. 100여 년 전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시각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70년 전에 미국의 사진작가 유진 스미스가 찍은 장례식 전야라는 작품입니다. 스페인의 산 마을 노인이 가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연출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찍었는데 이처럼 수십 년 전에는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이 일상사에 포함되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 태어났던 자리에서 누워서 또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또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걸 다 봤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마지막 삶을 보살피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렇게 말기암 환자가 의식이 나빠지면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도 삭간이 돼 있으니까 말도 한마디 못하고 가족과 격리된 채 새벽 2시쯤 혼자 세상을 떠나는 게 많은 현대인들의 임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 연장 의료 기술이 발전하게 된데 그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건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시각의 변화 맞물려서 의료진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삶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치료의 실패나 의료의 패배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게 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서 살 날이 뭐 일주일밖에 안 남은 환자에게도 끝까지 항암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게 바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음이 뭐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있다가 집안에 또 건물에 갑자기 정전되면서 깜깜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던 이 굿바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후반부 장면에서는 한 노인이 나옵니다. 이 노인은 문지기로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을 배웅한 즉 화장한 직원이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체득한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인의 어머니를 화장을 하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차원을 가는 문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자, 이 화장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이 노인이 체득한 것처럼 죽음은 벽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문으로서 다음 차원으로 이동이다, 옮겨갑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죽음관이 있겠습니다.